쉽게 만들어 봤는데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번 톡에서 주로 계속 나오는 단어, 용어들 클릭 넘버랑 크로마틱 넘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퍼펙트 그래프가 뭔지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카이바운디스라는 거는 퍼펙트 그래프의 약간 일반화된 그런 개념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카이바운디스라는 성질을 이용해갖고 하나의 컨젝처의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해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클릭 넘버라는 거는 그래프 G에서 서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점들의 집합을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클릭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큰 거를 클릭 넘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 G1이라고 할 때 이 그래프의 클릭은 5개의 점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꼭지점을 갖고 와도 클릭이 됩니다. 이렇게 2개를 뽑아도 클릭이 되고 이렇게 3개를 뽑아도 클릭이 됩니다. 근데 이것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거를 클릭 넘버라고 하는데, 이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5개를 전부 다 뽑아온 게 사이즈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걸 클릭 넘버 오메가 G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메가 G1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모두 연결되어 있진 않죠. 이거랑 이 점이랑 뭐 이 점이랑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2점 뽑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클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3개를 뽑아오면은 클릭이 되고, 또 이렇게 4점을 뽑아도 클릭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클릭 넘버라는 건 사이즈가 제일 큰 거니까 이 4개를 뽑은 게 바로 클릭 넘버가 되겠죠. 이거의 사이즈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G2라고 하면은 이거의 클릭 넘버는 4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크로마틱 넘버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요. 크로마틱 넘버라는 단어 자체는 생소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접했던 내용입니다. 꼭지점은 색을 칠하는데 서로 인접한 것끼리는 같은 색을 갖지 않도록 칠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색의 수를 크로마틱 넘버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5개의 점이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색을 칠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그래프의 크로마틱 넘버는 5가 되겠죠. 5가지 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크로마틱 넘버가 4가 됩니다. 이 4가지를 뭐 A, B, C, D라는 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C로 칠해버리면 서로 인접한 것끼리는 같은 색을 갖지 않기 때문에 4가지 색이면 충분하고, 또 이 4개의 점이 서로 전부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4개보다 작은 색으로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색을 칠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클릭 넘버나 크로마틱 넘버는 이번 톡에서 계속 나올 용어이기 때문에 꼭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의미 두는 게 있죠. 보면은 클릭 넘버랑 크로마틱 넘버가 5로 같아요. 여기서도 클릭 넘버랑 크로마틱 넘버가 4로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크로마틱 넘버랑 클릭 넘버는 항상 같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래프의 G에 대해서 항상 오메가 G랑 클릭 넘버랑 카이 G, 크로마틱 넘버가 같은지 이런 의미는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답은 노입니다. 그냥 가장 쉬운 예로 그냥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의 클릭 넘버는 2입니다. 어떤 3개를 갖고 와도 서로 인접하지 않은 2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클릭 넘버가 2. 이 2점 뽑아도 되고, 이 2점 뽑아도 되고, 이 2점 뽑아도 되고, 클릭 넘버가 2인데, 이거의 크로마틱 넘버는 3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색으로는 색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은 꼭 둘이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메가 G는 클릭 넘버라고 했죠. 그러니까 G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클릭.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5개의 점, 이거 같은 경우 이 4개의 점이 바로 클릭 넘버의 사이즈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클릭이 있으면은, 사이즈가 제일 큰 클릭이 있으면은 이 꼭지점을 색칠하려면은 꼭지점의 개수만큼의 색이 필요하겠죠. 적어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카이지는 오메가 g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그럼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저 위에 등식이 성립할까요? 오메가 g랑 카이 g가 같을까요? 클릭 넘버랑 크로마티 넘버가 등식이. 네. 크로마티 넘버랑 클릭 넘버가 같은 그래프를 이제 퍼펙트 그래프라고 하는데, 보시면 알지만 퍼펙트 그래프가 그냥 그 그래프 자체에서 클릭 넘버랑 크로마티 넘버가 같다고 해서 퍼펙트 그래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인듀스 섭 그래프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을 때, 카이랑 오메가 같을 때 이걸 퍼펙트 그래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직 인듀스 섭 그래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인듀스 섭 그래프라는 거는 벌텍스를 지워서 생기는 서브 그래프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이랑 이렇게 뽑았다고 치면은 서브 그래프는 되는데 이건 인듀스 섭 그래프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두 점을 지웠을 경우에 이 두 개의 엣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인듀스 섭 그래프가 되지 않고,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인듀스 섭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듀스 섭 그래프라는 거는 먼저 벌텍스를 뽑은 다음에 그 벌텍스를 양 끝점을 갖고 있는 엣지를 전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인듀스 섭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펙트 그래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컴플릿 그래프라는 거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꼭지점이 있는 컴플릿 그래프는 둘을 연결한 거, 세 개의 꼭지점이 있는 컴플릿 그래프는 세 개를 모두 연결한 거, 네 개의 꼭지점이 있는 컴플릿 그래프는 네 개를 모두 연결한 이런 그래프를 이제 컴플릿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럼 컴플릿 그래프는 항상 퍼펙트 그래프가 되는데, 왜냐면 그 자신 자체의 사이즈가 바로 클릭 넘버가 되죠. 이것도 사실 하나의 컴플릿 그래프인데, 이거의 크기, 점이 5개가 있으니까 5가 바로 클릭 넘버가 되고, 그리고 각 점은 모두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마티 넘버도 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컴플릿 그래프는 오메가랑 클릭 넘버랑 크로마티 넘버가 전부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퍼펙트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바이파르타일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바이파르타일 그래프는 꼭지점을 이렇게 두 개, U랑 V로 쪼갤 수가 있는데, U에 있는 점들은 서로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고 V에 있는 점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그래프를 바이파르타일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클릭 넘버가 어떻게 될까요? 클릭 넘버. 클릭 넘버는 2가 되죠. 일단 3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세 개를 뽑아와도 그 세 개 중에서는 서로 인접하지 않은 두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릭 넘버는 2가 되고, 크로마틱 넘버는 U에 있는 거 한 가지 색으로 칠하고 V에 있는 걸 한 가지 색으로 칠하면은 두 가지 색이면은 충분히 색을 칠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마틱 넘버는 또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파르타일 그래프도 클릭 넘버랑 크로마틱 넘버가 전부 2인 퍼펙트 그래프가 되죠. 퍼펙트 그래프는 단순히 이런 크로마틱 넘버랑 클릭 넘버가 같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성질이 있는데, 여러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게 클릭 넘버,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의 클릭 넘버가 무엇인가, 또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크로마틱 넘버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위에 두 개는 스테빌리티 넘버, 클릭 커버링 넘버라는 어떤 수를 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에서 이런 값들을 구하는 것은 NP 컴플릿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퍼펙트 그래프라는 클래스 안에서는 이거를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펙트 그래프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도 여러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그래프는 구조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어떤 구조를 갖는지 2006년에 이 네 분이 증명을 한 건데 퍼펙트 그래프는 사이즈가 5 이상인 아드 사이클 또는 이거의 컴플리먼트를 포함하지 않으면은 if and only if로 퍼펙트 그래프가 됩니다. 원래 그냥 퍼펙트 그래프가 클릭이랑 오메가 같은 거라고 클릭이랑 크로마틱이 같은 거라고 해버리면은 정의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클릭이랑 크로마틱 넘버나 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성질, 위에 있는 성질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되게 까다로웠는데 이런 스트럭처적인 그 특성을 찾아내갖고 퍼펙트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퍼펙트 그래프를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퍼펙트 그래프는 그냥 오메가랑 카이가 같은 그래프들의 집합인데 그런 그래프인데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부터 제가 메인으로 중점을 두고 할 내용입니다. 퍼펙트 그래프의 그 성질을 약간 확장시키는 게 카이 바운디드니스라고 합니다. 카이 바운디드니스는 어떤 그래프 클래스가 카이 바운디드니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 f가 있어갖고 이 크로마틱 넘버가 클릭 넘버의 어떤 함수로 바운드 되는 그런 클래스를 카이 바운디드 클래스라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로마틱 넘버는 클릭 넘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카이는 항상 오메가보다 이상인데 과연 오메가로 바운드 될까? 오메가에 관한 어떤 함수로 바운드가 될까?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카이 바운디드 클래스입니다. 가장 쉬운 예는 바로 퍼펙트 그래프 클래스겠죠. 퍼펙트 그래프 클래스에서는 클릭이랑 크로마틱 넘버가 다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x 그냥 x로 놔버리면은 이 성질이 카이 h가 f 오메가 h 이하라는 성질이 만족하죠. 사실은 둘이 같죠. 카이 h랑 f 오메가 h가. 그래서 이제 퍼펙트 그래프를 모두 모아놓으면은 이것은 이제 카이 바운디드를 만족하는 하나의 클래스가 됩니다. 그럼 사실 생각해 봤을 때 이 크로마틱 넘버라는 게 그 색을 칠할 때 그 클릭의 모든 그래프가 클릭에 대해서 어떤 함수로 바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모든 그래프를 다 모아놨을 때 이 그래프가 클래스가 카이 바운디드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59년에 에드워스가 증명한 이 시오렘에 의해서 저 퀘스천은 노후가 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걸스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사이클입니다. 가장 작은 사이클의 크기.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사이클을 무한히 크게 만들고 또 크로마틱 넘버도 원하는 만큼 크게 만들어서 큰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시험에서 얘기해 주는 건데요. 걸스가 크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의 클릭 넘버가 2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클릭 넘버는 서로 모두 인접한 점들의 그 최대 사이즈인데 클릭 넘버가 3 이상이라는 거는 트라이앵글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트라이앵글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거의 걸스가 3 이하라는 얘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트라이앵글 자체가 사이클을 이루니까 걸스는 가장 작은 사이클의 크기니까 그러니까 G가 크다는 거는 그래프의 클릭이 일단 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크로마틱 넘버는 또 계속 원하는 만큼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카이 바운드라는 성질이 항상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항상 만족시키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카이바운디드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카이바운디드에 대한 어떤 뭐 컨젝처 같은 것도 여러 개 나왔는데, 75년에는 지알파스 뭐 이런 수학자가 T를 인듀스 서그래프로 갖지 않는 그래프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는 카이바운디드라는 컨젝처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95년에는 진 길렌이라는 수학자가 벌텍스 마이너라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런 오퍼레이션을 클로즈된 그래프는 카이바운디드라는 컨젝처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컨젝처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컨젝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시오렘의 컨버스 같은 역이랑 관련된 컨젝처고, 두 번째 컨젝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컨젝처는 제가 오늘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줄 하나의 컨젝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명은 못했고, 이거의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증명한 게 있는데,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벌텍스 마이너에 대해서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컨젝처라든지 아니면은 카이바운디드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또는 어떤 주어진 클래스가 카이바운디드 하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프로바빌리스티 메소드라든지 뭐 익스트리머한 케이스를 보고 뭐 증명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다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F를 구하기가 힘들고, 이런 바운딩 펑션 F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스트럭처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카이바운디드 클래스가 있을 때 여기서 이 그래프들을 어떤 오퍼레이션을 이용해갖고 막 짜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더 큰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게 카이바운디드다.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떤 거냐. 카이바운디드를 보존해주는 오퍼레이션이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오퍼레이션이 뭐가 있는지 간단한 거 몇 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라는 거는 이제 F로 카이바운디드 되는 하나의 클래스고, 여기서 F를 non decreasing이라고 합시다. 사실 원래 F라는 게 원래 정의에서는 non decreasing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사실 F는 G를 이렇게 함수 정의해버리면은 G는 non decreasing이고, 그리고 바운딩 펑션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non decreasing 펑션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클래스 G랑 바운딩 펑션 F가 주어졌을 때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냐. 여기서 디스조인트 유니언이라는 그 오퍼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G1이랑 이 G2가 원래 주어진 클래스에 있는 그래프라고 합시다. 이걸 디스조인트 유니언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의 클릭 넘버는 둘 중에서 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디스조인트 유니언 한 거의 클릭 넘버는 바로 5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 두 그래프의 크로마틴 넘버를 본다. 이것도 역시나 둘 중에서 큰 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 5가 되는데, 이런 오퍼레이션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오퍼레이션을 클로저를 취했을 때 그 클래스는 바로 F로 카이바운디드가 됩니다. 이건 되게 상당히 쉬운 예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자, G에 있는, 이런 클래스 G에 있는 각각의 그래프에서 그 점을
블로잉 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의 여러 개 점들을, 여러 개 점으로 블로잉 시킨 다음에 보는 건데, 예, 예를 들면은, 처음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원래 오리지널 그래프라고 하고, 이거를 블로잉 업 했다고 합시다. 이 위에 있는 벌텍스가 이 두 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개로 블로잉 업 하고, 이 중간에 있는 거를 세 개, 맨 왼쪽에 있는 걸 한 개,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두 개. 이렇게 해버리고, 연결 관계를 어떻게 주냐? 네. 이 점이랑 이 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세 점이랑 이 한 점을 모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점이랑 이 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세 점이랑 두 점을 모두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을 생각해 주면은, 또 하나의 더 큰 클래스가 나오겠죠. 블로잉업이라는 오퍼레이션은 언제 만들어요? 블로잉업이라는 오퍼레이션이라기보다는 그냥 블로잉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냥. 예.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각 벌텍스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벌텍스를 여러 개로. 예. 누가 처음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처음 거에서 클릭 넘버는 3이었죠. 이렇게 3개. 그러면 이 새로 만든 그래프도 역시나 그냥 3이 됩니다. 여기 있는 점들이랑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3개 하나씩 뽑아오면은 그게 바로 클릭이 되겠죠. 그리고 크로마틱 넘버는 여기 3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색을 똑같이 여기 칠한 색을 여기도 전부 다 칠하고, 왜냐면 이 3개는 인접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칠한 색을 여기 칠하고 여기 있는 색을 여기 칠하면은 똑같이 크로마틱 넘버도 보존이 됩니다. 이런 오퍼레이션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냥 F 역시나 카이 바운디드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 생기면 한 점이 두 개, 두 점 사이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오퍼레이션은 바로 역시나 블로잉업을 시키는데, 아까는 서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면은 이번에는 그거를 클릭으로 만듭니다. 클릭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한 점을 이 세 개 클릭으로 만들어주고, 이 한 점을 이 두 개 클릭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세 점이랑 이 한 점을 모두 연결해주고, 이 세 점이랑 이 두 점도 모두 연결해주는 이런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만든 클래스는 x 곱하기 fx로 바운드 된다고 써놨는데, 과연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메가는 3, 카이는 3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똑같이. 그럼 여기서는 오메가는 6인데, 뭐 여기 있는 것들이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전부 연결될 테니까, 클릭 넘버가 6이고, 근데 크로마틱 넘버를 구해야 되는데, 정확한 값을 구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크로마틱 넘버가 클릭 넘버에 대해서 어떻게 바운드 되는지만 보면 되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클릭이 6이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바운드를 시키는지, 어떻게 색칠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A, B, C, B라고 색을 칠한다고 하고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는, 자, 여기는, 두 개의 코디네이트를 갖는 색을 줄 겁니다. 이 세 점은 A, 1, A, 2, A, 3. 이 점은 B, 1, 이 점은 C, 1, C, 2. 이 점은 B, 1, B, 2. 이렇게 색을 칠해버리면은, 원래, 하나에서 온 두 점은 이 두 번째 코디네이트 때문에 서로 색이 다르죠. 그리고, 원래 거에서 서로 달랐던 두 점은 요거랑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코디네이트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깔끔하게 컬러링 됩니다. 총 3 곱하기 6개의 색으로.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제가 x 곱하기 fx라는 함수를 바운드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x가 바로 이제 클릭 넘버에 해당하는 건데, 예, 여기서 보시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x 곱하기 fx가 아니라, 그러니까 6 곱하기 f 여기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 곱하기 f3이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코디네이트 쓸 때 우리가 사용한 색이 바로 f3, 원래 거에서 f 오메가만큼은 필요했고, 그냥 두 번째 코디네이트 색칠하는데, 사실 여기 세 가지 색깔만 쓰긴 했는데, 두 번째 코디네이트에서 1, 2, 3이라는 숫자만 쓰긴 했는데, 사실은 6가지, 맥시멈 6가지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여기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인듀스도 그것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의 서브 인듀스 그래프라는 거는 이 세 점 중에서 한 점을 지운 걸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이 점을 그냥 두 점으로 불로형을 시킨 거예요. 이 점을 사이즈가 인 클릭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원래 클래스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클로즈니까. 불로형, 클릭으로 불로형업 시키는데 그런 클로즈를 생각하는 거니까 인듀스 서브 그래프까지 다 포함되는,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 F가 넌디크리즈면 사실이 사항되는 건가요? 예? F가 넌디크리즈면 사실이 사항되는 건가요? 사실은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F3가 F6에 의하다. 왜냐면 사실은, 예, F3가 더 클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가 원래 보이고 싶은 거는 6 곱하기 F6 이하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예, 실제로 증명을 하다 보면은 6 곱하기 F3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 곱하기 F6 이하라는 거를 이용한 거라서,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는 게 깔끔하죠. 문제를 풀 때는. 예, 이런, 베이직한 어떤 오퍼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걸로 나가면은, 올해 나온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오퍼레이션 어떤 거냐. gluing along, 이 오퍼레이션, gluing along at most k vertices. 예, 이런 오퍼레이션으로 클로즈 된 것도 카이 바운디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글루잉이라는 거를 잠깐만 얘기를 드릴 건데, 글루잉이 어떤 거냐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G1이랑 G2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완전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H라고 합시다. 그때, H를 따라서 이제 글루잉 시킨다는 거는 이 두 개를 그냥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H,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나 그냥 G1으로 남고 이 부분은 G2로 남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 클래스가 있을 때 이렇게 같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전부 다 글루잉 시키는 그런 더 큰 클래스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도 카이 바운디드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 most k라는 거는 이 h의 사이즈가 k 이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 바운딩 펑션 보면은 fn 더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k가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저 k는 픽스가 돼 있을 때 카이 바운디드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퍼레이션은 substitution이랑 gluing along a click, 이 두 가지에 대한 클로저도 역시나 카이 바운디드라는 건데, 여기서 이 글루잉 올라온 클릭은 방금 설명했듯이 H가 클릭인 경우 어떤 여기서는 사이즈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클릭이든 사이즈가 어떻든지 간에 클릭이면 되고, 그리고 substitution이라는 예, 이런 오퍼레이션은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의 점이고 G1,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V의 네이버, V에 연결된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거고, substitution이라는 거는 이거 두 개를 V에 대해서 이제 합칠 건데, 어떻게 하냐. V는 없애고 V의 네이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런 오퍼레이션을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빨리 끝내겠네요.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클로저를 취해도 이게 카이 바운디드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 바운디드 펑션을 예. 샤프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예, 그 퍼펙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이 되게 효율적으로 풀리냐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풀지는 못하더라도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운딩 펑션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시간 타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줄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근접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K가 그냥 여기서 뭐 약간 n 여기 위에서 있는 n이랑 똑같은 말. 펑션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퍼레이션 설명을 할 건데, 이 오퍼레이션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n 조인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림 보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2 조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G1이랑 G2라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일단 G1에서 두 개의 벌텍스 V1이랑 V2를 뽑습니다. 근데 V1이랑 V2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V1의 네이버, 이거랑 V2의 네이버는 서로 디스조인트하고, 마찬가지로 U1의 네이버, U2 네이버가 서로 디스조인트하게 이 두 점을 G2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그래프를 2 조인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 네 개의 점은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랑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랑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연결시켜줍니다. 이거를 엔조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퍼레이션을.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일 거는 이제 엔조인에 대한 클로저가 카이 바운드리스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했고 거기다 약간의 제한을 좀 더 줬습니다. 그 제한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컴포지션 추리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컴포지션 추리가 이거는 안 읽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은 컴포지션 자체가 뭔가를 합친다는 거죠. 컴포지션 추리라는 게 주어지면은 엔조인을 어떻게 할지 그런 정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컴포지션 추리의 하나의 예인데 일단 세 개의 벌텍스는 원래 주어진 클래스에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G1, G2, G3 세 개 벌텍스 G1, G2, G3를 원래 주어진 클래스에 있는 그래프들을 하고 그리고 각 엣지에는 마크를 줄 건데 어떤 마크냐면은 자 여기서 V1, U2를 보면은 V1은 G1의 벌텍스죠. 그리고 U2는 G2의 벌텍스죠. 그러니까 이 엣지에 주는 마크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 스페셜한 벌텍스들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엣지에 V2, W1이라는 그 벌텍스에 마크를 줬는데 V2는 G1의 벌텍스고 W1은 G3의 벌텍스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어떤 정보를 줄까? 이걸로부터 그 엔조인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거를 잠깐 보겠는데요. 먼저 여기서 엣지를 하나 뽑습니다. 여기서는 이 엣지를 뽑을 건데 이 엣지를 뽑는다는 얘기는 G1이랑 G2를 엔조인을 할 겁니다. 조인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스페셜 벌텍스를 뭘로 보냐? V1과 U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V1에 G1과 G2를 조인을 시킬 건데 이 V1의 네이버들이랑 U2의 네이버들이랑 모두 연결시킨 그래프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G1이랑 G2를 조인하면은 딱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새로운 그래프 G'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엣지는 없애버리고 여기에 새로운 그래프가 생겼으니까 여기는 G'이라는 그 벌텍스를 놓습니다. 그럼 나머지 엣지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뽑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G'에서 V2와 G3에서 W1을 스페셜 벌텍스로 보고 조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V2의 네이버 U3, U1과 W1의 네이버 W2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이 엣지를 없애버리면 이제 점 하나만 남은 그래프가 되는데 뭐 이거는 엣지가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즉 이런 그 컴포지션 추리로부터 이와 같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엔조인에 대해서만 모든 엔조인에 대해서 클로저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컴포지션 추가 주어졌을 때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그래프 클래스를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그래프 클래스를 리스트릭트 엔조인 그래프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카이 바운디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이용해갖고 하나의 컨젝처에 아주 스페시픽한 케이스를 하나 증명을 해볼 건데요. 증명 내용을 생략하고 어떤 걸 했는지만 약간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컨젝처 얘기할 때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한다고 한 게 있었죠? 이게 그 컨젝처인데 벌텍스 마이너스 클로즈 클래스는 카이 바운디라는 컨젝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텍스 마이너가 뭐냐 하면은 벌텍스 마이너는 정의하기 전에 먼저 로컬 컴플리멘테이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로컬 컴플리멘테이션은 하나의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G에서 어떤 V에 그래프 G가 있고 어떤 벌텍스 V에 대해서 로컬 컴플리멘테이션을 취하를 하면은 V의 네이버들에 대해서만 이제 컴플리멘테이션 취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보면은 이게 G고 이걸 V라고 하면은 자 V의 네이버는 이거랑 이 점이죠. 그러면 이 세 점에 대해서만 컴플리멘테이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예, 자 원래 있던 엣지는 없어지고 예, 볼리기 이거 좀 안 좋은데 예, 원래 있던 엣지는 없어지고 만약에 여기 엣지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로컬 컴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예, 이때 두 그래프가 로컬리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래프가 로컬 컴플리멘테이션이라는 그 오퍼레이션을 계속 써갖고 다른 걸로 됐을 때 이 두 그래프를 이제 로컬리 이퀴벌런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벌텍스 마이너 정의가 나와 있는데 H가 G의 벌텍스 마이너라고 하는 거는 H가 G의 인듀스드 석 그래프랑 인듀스 석 그래프랑 로컬리 이퀴벌런트 하면은 H가 G의 벌텍스 마이너라고 하는데 사실 예, 로컬 컴플리멘테이션이라는 그 오퍼레이션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냥 이런 벌텍스 마이너라는 어떤 아이소모르픽이랑 비슷한 개념의 예, 용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건데 증명을 한 건데 자, W5라는 그래프가 이제 여기 쓰여 있는 이 그림인데 이거를 벌텍스 마이너로 갖지 않는 그래프 클래스가 카이 바운디라는 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 W5를 벌텍스 마이너로 갖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 클래스는 예, 벌텍스 마이너스 클로즈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클래스는 앞에 말하는 그 컨젝처에 있는 클래스의 하나의 그냥 얘가 되는 하나의 클래스가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을 했냐?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프 시오리 하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일단은 여기서 이런 클래스는 W5를 갖지 않는 이런 클래스에 대한 스트럭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길래 그 컨젝처를 제시한 사람이 해놓은 건데 그런 W5를 벌텍스 마이너로 갖지 않는 그래프는 서클 그래프이거나 아니면은 W7, F7, Q3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랑 로컬리 이퀴벌런트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래프들의 원조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원조인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이 원조인 때문에 증명이 된 건데 첫 번째 서클 그래프는 이제 항상 서클 그래프가 뭔지 정리는 안 했지만 이 그래프는 카이가 저런 바운딩 펑션으로 바운드 된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래프들
W7, F7, Q3랑 권리 이퀴벌런트한 그래프들은 파이나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 그래프에다가 파이나이트의 그래프만 추가시키고 그 그래프 클래스를 원조인을 시키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W5를 갖지 않는 그런 그래프 클래스가 되는데, 결국에 카이 바운디드 클래스에다가 유한계의 그래프를 추가시켜봤자 그건 카이 바운디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랑 2번에 들어있는 모든 그래프를 모아놔도 그건 카이 바운디드가 되고, 이제 이것들을 모두 원조인을 시키면은, 원조인으로 클로저를 만들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클래스가 되고, 또 그런 그래프 클래스는 카이 바운디드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리가 증명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